안녕하세요. 저는 AAN의 조명철입니다. 어, 강의라는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영업을 했었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뭐 상처를 받았던 기억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에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뭐 연구를 한 적도 많이 있었고, 뭐 심리학 책을 읽는다던가, 어떻게 이걸 삶에 적용해서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험도 많이 있다 보니, 이런 주제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겠다. 해서 제 경험담일 겸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간략하게 오늘 뭐 일상 영역부터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조금 소통이 잘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활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소통이 되는 게 대화를 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라고 하면은 말을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랑 나랑 의견이 잘 오고 가는 거고, 뭔가 공감이 이루어지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런 거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앞에 나가서 무슨 언변이 좋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막 청산유서로 쫙 설명을 하고, 이런 거는 말을 잘하는 거지 대화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이 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뭘 잘해야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적절한 뭔가 제스처를 취하든 적절한 대답을 해주든 공감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감정적인 공감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깨지고 온 후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후배한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다든가, 아니면은 안 그래도 너 뒤에서 얘기 나오더라, 아니면 뭐 그러게 왜 평소에 그런 행실을 보이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질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뭔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말들. 예를 들면은 평소에 뭐 과장님이랑 뭐 관계가 안 좋은 게 있었던 거야? 아니면 뭐 업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부터 들어가야 상대방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한숨 쉬면서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런 일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그랬어? 근데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줘야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랑 얘기하고 싶구나.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마음씨가 있어야지만 관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냥 내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감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대방의 진짜 그런 시점에 대해서 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면은 상대방의 그런 인격체를 좀 존경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감하고 상대방 의중이 뭔지도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말이 그래, 다음에 그냥 열심히 잘해보자, 이 말만 듣고서 진짜 나한테 공감을 잘했구나,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 의중을 파악을 했고 감정까지 이제 캐치를 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끄집어내서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통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자, 소통을 하려면은 핵심은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 의중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를 해줘야지
요게 가능할 것 같아요. 관심 있고 공감을 했어요. 하지만 내 말을 잘 못 전달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내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파악하고 공감하는 거 됐는데 우리가 대화를 이제 잘하려면은 어떤 목적성이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적성이라고 하면은 무슨 영업을 할 대상한테 이걸 팔아야 돼 이런 목적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누굴 꼬신다든가 뭐 어떤 설득을 한다던가 이런 목적성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뭐 힘든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힘드니까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감정적인 공감이라고 할지 아니면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거면은 그 논의를 어떻게 내가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목적성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잘 전달이 돼가지고 아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적성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냥 막 말하지 말고 목적성이 있어야 전달력이 좋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 소개팅? 자, 소개팅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상대방이랑 나랑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잘 소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파악해야 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파악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취향이라고 할지 뭐 성격, 경제적인 관념, 뭐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들, 집안 환경은 어떨지, 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당연히 내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통이 잘 되려면 소개팅에서는 전달할 메시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달할 메시지라는 거는 이것만 자꾸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신문하나? 왜 자꾸 자기 기준을 자꾸 나한테 들이대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당신 어떠세요? 나는 이런데 넌 어때? 난 이런데 넌 어때? 자꾸 이런 식으로만 대화가 된다? 그러면은 뭔가 자꾸 나는 대답만 하러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산책을 좋아해. 그러면은 아 저는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산책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경험이 있고 경치를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땡땡 씨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내 취향도 밝히고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것보단 혹은 보통 소개팅 자리 가면은 이제 좀 질문하기 바쁘고 어색하니까 어떤 주제를 자꾸 던지려고만 하는데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사실 제일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어떤 뭐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나누는 게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마음을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은. 근데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다가온다고 느끼면은 그때 아, 이 사람은 좀 진실된 사람인가? 내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이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비즈니스 미팅이 또 있겠죠. 비즈니스라고 하면 뭐 내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사한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업무적인 일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파악해야 될 게 뭘까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이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거나 이거를 뭐 구독하게 할 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목적성이 뚜렷하잖아요. 내 거를 이제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은 파악해야 될 게 고객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성향인지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 제품이 진짜 좋은 거고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이거 하면은 남들은 다 좋다고 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를 대고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쭉 다 설명을 해서 30분 동안. 근데 마지막에 저는 근데 그게 이미 있어요. 뭐 지인이 그걸 해요. 저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전달을 하고, 그러면 고객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어떤 게 있으시냐, 혹은 대표님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업을 성장시킴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다가가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하려면 니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뭐 매출을 높이고 싶은 건지, 뭐 아니면은 투자나 성장보다는 지금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지키는 게 우선인 건지, 예를 들어 뭐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아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일지, 보장을 더 늘리는 게 이 사람한테 필요할지, 아니면 뭐 저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보험에 뭔가 편견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를 일단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제시를 해야지 먹히는 건데, 아무 파악도 안 하고서 그냥 이런 거는 더 목적성이 짙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니즈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또 전달할 시간이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미팅에서 전달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료나 어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 당연히 그런 중요하겠죠.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당신한테 가치가 있을지, 효용이 있을지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런 건 좀 당연한 얘기고, 그거에 나아가서 모든 비즈니스 미팅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진짜 이거 믿을 만한 서비스인가? 서비스를 믿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데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 자, 기획서 내용건 발표해봐. 여차저차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과장님이 생각한 방향성과 너무 달라져 버렸어 지금. 그러면 이거 암만 좋은 자료 있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니즈를 파악해서 잘 만들긴 했으나 어떤 평상시에 내가 행실이 안 좋다든지, 뭐 자꾸 막 반문만 하고 좀 성격이 좀 그래, 싹싹하지도 않고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날 보고 있어 애초에.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성, 상대방 니즈를 파악하고 좋은 자료 준비한 것도 좋지만 나에 대한 어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비단 비즈니스 뿐만이 아니라 소개팅에서든 뭐 일상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똑같겠죠.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니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니즈, 그 다음에 뭐 불편한 점 등등등, 뭐 성장성, 어떠한 가치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될 부분은 제품이나 서비스,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다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일을 해왔으며 어떤 결과물을 냈고 객관적인 자료들,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좀 들어가야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얘는 되게 열정적이고 소통이 잘 되겠네, 그런 그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되게 의욕이 없이 말하고 이런다면 당연히
똑같은 제안을 엄청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상대방은. 근데 그 여러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냐? 라고 하려면은 이게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상황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일적인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제 또 가족 간에 얘기를 할 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족이랑 얘기를 할 때 목적이 뭐냐? 제가 생각한 가족 간의 대화에서 목적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자,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니랑 보통 대화를 많이 하니까 주제를 한번 엄마로 그냥 해볼게요. 엄마가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먹었으면 싱크대 좀 넣어놔라. 그리고 뭐 밤늦게 나간다고 하면은 일찍 다녀라. 뭐 연락 좀 하고 다녀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잔소리로 이제 듣겠지, 보통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소통해서 일단 의중을 파악을 해보자고요, 엄마를. 자, 엄마가 나한테 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예를 들어 양말을 뒤집어 놨어. 그럼 엄마가 빨래를 하는데 불편하니까 일을 2번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까 당연히 짜증나지. 아,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고치게끔 해서 나한테 말씀을 하신 거겠구나. 뭐 싱크대에 넣어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밤늦게 이제 뭐 늦게 와, 연락도 없이. 그러면 일찍 다녀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하니까 걱정해서 그러신 거겠죠. 아, 나를 사랑하니까 걱정이 돼서 일찍 다녔으면 해서 혹시나 뭔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겠구나. 자, 그럼 공감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중이 파악됐으면 사실 거의 자동으로 좀 공감이 되겠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저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얘기도 해주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얘기도 해야겠다. 공감됐어. 자, 지금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심이 발휘가 돼가지고 여기 됐죠. 그럼 이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을 잘했는데 아, 알았다고. 이거 나는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듣기에는 이 새끼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의견 전달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8사단을 나왔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으며 사회에서 다 인정받고 있는 건실한 아들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다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싱크대 좀 넣어놔라.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 번 들었을 건 아닐 거잖아요. 아, 엄마 내가 저번에 얘기 듣고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는 뭐 상황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 알고는 있었는데 나도 나가서 생각이 났어. 그래도 내가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잘 할게요. 그럼 처음에 일단 공감하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했죠. 엄마를 사랑한다.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엄마는 그거 끝이야, 솔직히. 엄마가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아, 좀 의젓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질책을 하겠어요.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어도 에 그래 바쁘다는데 이런 게 다 엄마 마음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적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법인 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질문을 많이 던져요. 질문이 없으면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일방. 근데 대화라는 건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이런 혜택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넌 나한테 왜 맞춰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인데 넌 어때? 고객이다. 고객님, 저희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고민하는 게 뭐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이거를 망설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고객님한테 좋은데 하면은 뭔가 답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딱 돌아왔어. 근데 마음이 좀 닫혀있네? 딱 봤을 때 아, 왜 자꾸 거절을 하지? 이게 아니라 거절을 한다는 거는 그냥 마음이 닫혔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다. 예를 들어 소개팅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또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취향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아, 저는 그냥 뭐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은, 아, 뭐야. 나만 좋자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반전을 주면 그게 확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예를 들어 여기가 가운데라고 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뭔가 반전을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여기 있던 사람은, 나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대가 여기 있던 사람은 확 그걸 바꿔주는 계기가 있으면 이만큼 온다고. 반대로. 왜냐면 그 믿음을 깨버렸으니까. 편견을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취향에 대한 질문했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대답을 하시네. 그러면은 다른 또 관심사를 던지던지 아니면 마음을 열 수 있게 조금 내 얘기를 먼저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답이 나와, 알아서.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소통을 해야 되는 건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는데 말하는 거는 일방통행이다. 이러면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뭐 영업 제안을 하든 소개팅이든 그래 놓고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그거는 패배자의 마인드고, 잘하고 싶으면 나를 일단 좋아하게 만들고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위너 아니야? 영업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누구랑 대화를 하든 간에. 그래서 내가 우위에 서려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우위에 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계속 연속되겠죠. 그래서 열정적인 태도, 아, 이 사람은 되게 확신에 차 있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적성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진짜 대화를 함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뭘까? 한 단어로 표현해봐 하면은 저는 믿음일 것 같아요. 믿음. 연인이랑 싸웠어요. 이 사람이 싸웠지만 우리는 아직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아직도 나를 사랑해줄 거란 믿음. 엄마랑 다퉜지만 아직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줄 거란 믿음. 고객이 거절했지만 다음에 또 컨택했을 때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할 수도 있을 거란 뭔가 믿음. 고객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배신하지 않을 거란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으면은 뭔가 약간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대화가 좋게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대화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한 사람들의 마음은 인터넷상에서는 일방통행이잖아요. 댓글 달고 그냥 싸질러. 그럼 봐. 열받아. 나도 싸질러. 이렇게 하는 게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고 하면은 실제 만나서 사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착하게 얘기하고 상대방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관심 가지고 이러면은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준다. 그래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진짜 상대방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내 의견을 잘 전달하지 않더라도 아, 상대방이 다음에 또 나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형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잘 못하겠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고 아, 그래,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근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답답했겠어. 이 정도만 해도 아, 그래, 형, 제가 괜히 형도 힘드신데 고민만 더 늘어난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친해지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뭔가 보고를 할 때도 평소에 열심히 하고 상대방 이제 부장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열심히 내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 물론 이제 그거는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어서 이제 감정적인 거랑 조금 더 별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인사 고과에는 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소통할 때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통을 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거고,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고, 소통을 잘 되게 하려면은 상대방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감정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감정 어떤지 파악하려면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 아,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러면 안 돼. 아, 진짜 그랬어? 생각해보는 거야.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멘탈이 약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 얘기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이 갑자기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지금 개빡쳐 있는 상황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 내가 저런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배려심을 발휘하면은 공감이 되고. 거기까지 했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가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그걸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항상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내가 뭔가 제안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보통 이거를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고 이미 파악한 걸로 목적성을 가지고 좀 얘기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 사람 간의 대화기 때문에 서로 믿음이 있으면 좋은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